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죠. 취득 당시에는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는요,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에는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재기산되더라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은 다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보지만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 기준 금액은 12억 원 이하로 양도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12억 원을 초과해서 양도한다. 그랬을 때는 과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6월 달 12억 원을 초과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요. 필요경비가 5천만 원, 거주기간이 12년일 경우에 당연히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요,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차익 9억 5천 곱하기 15억 분의 15억 빼기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억 분의 3억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요, 1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비과세 양도 차익은 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요, 80% 받을 수가 있겠죠. 10년 이상 보유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5,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양도소득 금액은 3,8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과세 표준은 3,550만 원이 되겠고요. 적용세율은 15%, 산출세액은 4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550만 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를 하면 되겠거든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요, 토탈 양도세는요, 466만 7천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주택을 말하고요. 보통 흔히들 상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겸용주택은요, 일단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하고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을 판단해 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이랬을 때는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겸용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12억 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요. 아무리 주택 면적이 크더라 할지라도 주택은 주택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평가해서 그래서 각각 양도세를 부과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2년도 5월 달에 15억 원의 겸용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10억 원입니다. 필요경비는 6천만 원이고요.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은 상가고요. 2, 3층은 주택이라서 주택 면적이 더 크겠죠. 그러나 12억 원 이하일 때는 전액 비과세인데 1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전체 15억 원이죠. 따라서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그래서 5억 2,500만 원이고요. 주택은 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0억 원인데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가 있겠죠. 상가는 3억 5천이고요. 주택은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도 6천만 원에 대해서 안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2,100만 원 소요된 것이고요. 주택은 3,9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양도차익 전체는 4억 4천이지만 상가분은 1억 5,400만 원, 주택분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가분에 대해서는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억 5,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10년 동안 2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3,08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은요, 1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세표준은 1억 2,070만 원이 되겠고요. 적용세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곱하기 한다면요, 35% 곱하고 누진공제 1,490만 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은요, 2,734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갖고 3,008만 원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거주 요건과 관련된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월 달에 부친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죠. 아들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 달에 1년 약간 넘어서 돌아가신 지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보유 기간은 어떻게 통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아들이 주택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주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서 보유 기간을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을 멸실한 다음에 신축하는 경우 보유 기간을 어떻게 통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1989년도 7월 달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2000년도 7월 달에 주택을 멸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로 있다가 2021년도 5월 달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2022년도에 12월에 양도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주택의 노후로 인해서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요, 주택의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농가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1990년도 12월 달에 농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월 달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거든요. 그랬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농가주택을 멸실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2개월 뒤에 서울주택을 양도하겠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유기간이 통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요.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 이랬을 때는 과연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1주택하고 주택이 없는 나대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멸실을 하면 나대지니까 주택이 아니죠. 하지만 공가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폐가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공가 폐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멸실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만약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겠죠. 뭐냐면요. 취약 등의 형편으로 할 때 유치원이나 중학교를 취약한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 전에 양도 시에는요. 이러한 규정은 적용 배제되니까 반드시 출국 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